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혹은 곧 성인의 문턱에 서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나는 오늘 당장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은행을 가고 자산을 관리하며 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 가능하신가요? 부모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완벽한 자립청사진.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밥을 지어 먹고 세금을 이해하고 병원을 혼자 예약하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읽어낼 수 있는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겪어도 되지 않을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진짜 자립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커리큘럼은 그 질문에 대한 1년짜리 체계적인 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국영수는 완벽하지만 세금과 밥짓기는 모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식물은 재배로 만들어지고 인간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교육은 과연 인간을 만드는 교육일까요? 학교는 성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생존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공백입니다. 학업 성공과 생존 자립 사이에는 아무도 놓아주지 않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생활하고 행정을 처리하며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립형 인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 완전한 독립을 지탱하는 4대 핵심 기둥. 이 커리큘럼은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 몸과 마음입니다. 건강관리, 위생, 수면, 스트레스 조절. 자립의 가장 원초적인 토대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공간, 생활과 주거입니다. 청소, 세탁, 요리, 공간 효율 설계. 내가 머무는 물리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스템, 사회와 제도입니다. 금융 자립, 행정 처리, 디지털 리터러시. 보이지 않는 사회 인프라와 인터페이스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방어, 위기와 생존입니다. 재난 대피, 사기 방지, 갈등 조율, 소비자 권리. 세상의 악의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맞서는 방패입니다. 이 4기둥은 서로를 떠받치며 완성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립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4. 1년 마스터 청사진,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자립의 단계. 1년의 여정은 나 자신에서 시작해서 사회로 확장됩니다. 1에서 2월, 페이지 1은 기초생활 루틴입니다. 자기관리와 생활습관을 잡는 시기. 3에서 4월, 페이지 2는 집안일과 주거입니다. 청소, 세탁, 요리라는 생존기술을 손에 익히는 시기. 5에서 6월, 페이지 3은 금융과 소비입니다. 돈의 흐름과 예산관리를 체득하는 시기. 7에서 8월, 페이지 4는 디지털과 문서입니다. 이메일, 보안, 정보검색의 사회적 도구를 배웁니다. 9에서 10월, 페이지 5는 사회생활과 행정입니다. 병원, 관공서, 계약이라는 실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2월, 페이지 6은 위기 대처와 심리 자립입니다. 응급상황 대응, 갈등 해결, 권리의식의 완성입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이 순서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면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물론 제시한 내용은 예시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알려주세요. 5일에서 2단계 신체와 공간의 통제력 확보. 첫 4개월은 기초공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에서 2월, 신체 통제의 달입니다. 먼저 수면과 식사 기록표를 통해 하루 루틴을 직접 설계해봅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균형식 이해, 혈압과 체온 측정, 상비약 구성까지 배웁니다. 핵심 과제는 바로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자립은 신체만이 아니라 감정의 자립에서도 시작되니까요. 3에서 4월은 공간 통제의 달입니다. 먼저 세탁기 사용법, 계절별 옷 보관, 쓰레기 분리배출표를 직접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밥짓기, 달걀 요리, 간단한 반찬으로 요리 입문을 합니다.
이 시기의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 습관이 이후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감당할 기초 체력이 됩니다. 6.3에서 4단계 자본과 정보의 뼈대 세우기. 중반부에 접어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배웁니다. 5에서 6월은 금융과 소비 자립의 달입니다. 소득과 지출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좌를 직접 개설하며 송금 앱의 보안 수칙을 익힙니다. 다음으로 월 예산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다음의 실전 과제는 1개월의 가상가계부를 직접 운영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7에서 8월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달입니다. 공식 이메일 작성, 워드, PDF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검색을 배우고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과 비밀번호 규칙,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까지 이어집니다. 경제학자 피케티는 자본의 불평등은 정보의 불평등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돈과 정보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무기입니다. 7. 5에서 6단계 외부 방어망과 권리의식 장착. 후반부는 세상을 향해 직접 발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9에서 10월 행정과 사회 실무입니다. 먼저 병원 진료 예약과 보험 청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직접 실습합니다. 다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읽고 전세와 월세 계약서의 조항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의 실전 과제는 혼자 하루 보내기입니다. 교통, 은행, 병원, 관공서를 하루 안에 혼자 다녀오는 종합 수행입니다. 11에서 12월은 위기 대처와 심리 자립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사기, 사이버 피해 대응, 비상 연락망 구축을 배웁니다. 혹시 부모님 말고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둡니다. 한 번씩 식사도 해서 얼굴을 익혀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분노와 우울에 대처하는 감정조절법, 갈등 조율 대화법, 소비자와 노동자 권리 보호까지 다룹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는 어른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8. 착각하기 쉬운 가짜 자립과 진짜 자립의 차이.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잘 써요. 자립됐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송금하는 것과 월별 지출 예산을 세우고 소득세와 건강보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입니다. 어느 연예인은 30세가 되도록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합니다. 평생 번 돈을 사기당한 후에야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가짜 자립과 진짜 자립의 차이입니다. 디지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피싱 스캠을 걸러내고 이메일에 PDF를 첨부해 격식 있게 보낼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게다가 자기 계정에 들어갈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계정이 하나둘인가요? 버스와 지하철 앱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를 읽고 독소 조항을 파악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능숙함이 사회적 생존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바로 그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 행동 설계 엔진, 비계 학습법.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핵심은 비계 학습법입니다.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근접 발달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역을 지지해주는 구조, 그것이 바로 비계입니다. 3단계로 진행됩니다. 스텝 1. 부모 시범입니다. 부모가 직접 공식 이메일 작성하는 화면을 옆에서 함께 봅니다. 스텝 2. 함께하기입니다. 부모가 조종간을 잡고 아이가 부기장 역할로 직접 이메일을 한 통 써봅니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는 핵심 장치입니다. 스텝 3. 혼자 하기입니다. 부모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3단계 공식은 요리든, 계약서 읽기든, 은행 업무든 모든 스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보낸 메일을 읽고 답장을 쓰면서 첨부 사진과 한글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뿐이지만요. 이메일 보내는 예의를 몰라서 상사에게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0.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성과 측정과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 배운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동기를 유지할까요? 평가는 일방적인 검사가 아닌 월별 자기평가 플러스 부모 피드백 방식입니다. 주도권은 항상 아이에게 있습니다. 기록 도구는 생활자립 노트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하게 관리합니다. 여기에 게임화 요소가 더해집니다. 3가지 보너스 퀘스트가 있습니다. 배지원, 한 끼 요리 대회, 혼자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해 부모에게 대접하기, 배지2, 재무장관, 한 달 용돈으로 실제 예산표를 만들고 방어하기, 배지3, 공공기관 솔로런, 주민센터, 은행, 병원을 혼자 다녀오고 일기 쓰기.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외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도전일 때 내적 동기는 극대화됩니다. 이 게임화 구조는 바로 그 원리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11 5일간의 나 혼자 살아보기 프로젝트. 1년의 여정은 단 5일간의 종합 시뮬레이션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모는 한 지붕 아래 존재하지만 투명인간 모드로 전환합니다. 첫째 날은 시작입니다. 둘째 날에는 5일간의 식비와 생필품 구매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셋째 날에는 가사 전담입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청소 100 본인 담당입니다. 중간에는 돌발 미션이 주어집니다. 전구 교체, 응급약통 찾기 또는 관공서 서류 발급 같은 모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마무리 회고록을 작성합니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와 자립의 무게를 성찰하는 글쓰기입니다. 이것이 1년 교육의 진정한 졸업식입니다. 성적표가 아니라 살아낸 경험이 졸업장이 됩니다. 12 시작 연령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속도 조절. 이 커리큘럼은 한 가지 속도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작 연령과 경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조절됩니다. 초기, 중학생 또는 가사 경험이 전무한 경우입니다. 나와 내 공간에만 집중합니다. 위생, 루틴, 기초요리, 통장 정리가 전부입니다. 자기 방 청소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중기, 고등학생 진입기에 적합합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메일 작성, 공공기관 이용, 공식 문서 작성, 한 달 예산 세우기 등 사회적 도구를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고급, 예비 대학생 및 성인 직전의 단계입니다. 법적 행정적 자립에 집중합니다. 세금, 계약서, 사회 예절, 권리 위식, 위기 대처, 그리고 최종 시뮬레이션 완수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1년 후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13. 부모의 역할 제정에 관리자에서 컨설턴트로. 마지막으로 이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1년 커리큘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의 존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진정한 부모의 성공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날 완성됩니다. 아침을 깨워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매니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짠 예산과 진로를 조언해주는 든든한 컨설턴트가 되어주십시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딸입니다. 당신은 활이고 자녀들은 그 활에서 쏘아진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활을 힘껏 당기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부모 없이 세상을 마주할 그날, 이 1년의 청사진이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